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 PD의 강현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요즘 육아 정보 너무 많죠. 육아 서적도 많고 육아 채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다 읽고 다 기억하고 또 다 적용을 시켜요. 실컷 그거 잘 기억했다가 내 애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내 애한테 또 안 맞아.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 케바케래, 또 에바에래.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가시면 웬만한 케이스에 다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를,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딱 한 가지 알고 가시면 돼요. 제 채널에 다른 영상도 진짜 안 보셔도 되니까 이거 하나는 정말 제대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뭐 육아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유튜브의 육아 채널들,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사랑? 사랑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이건 어디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모든 육아 정보들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이고 그 본질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그걸 여러분이 육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알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우리 아이 존중해야지, 난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있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아이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아이를 존중해야지, 존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막상 태도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시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약간 아이를 뭐 존중한다, 아동을 존중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걸 나도 모르게 내 애한테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걸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있지만 그게 막상 행동으로, 태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저께 읽었던 육아 서적, 또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찾아봤던 육아 관련된 콘텐츠 영상, 이 내용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들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바로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우리 애는 이러이러하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문가가 딱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맞다, 그래야 되겠네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딱 깨달음을 많이들 얻어 가시잖아요.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옳은 말을 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시간 동안, 꽤 많은 기간 동안 아이를 존중하는 그 태도를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모님들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매번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라는 게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요. 일단은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나무가 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어야 돼요. 흙, 땅, 대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랑으로 보자면 이 사랑이라는 대지 위에 우리가 육아라는 큰 튼튼한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이 큰 튼튼한 나무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존중이라는 뿌리와 기둥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세워지면 그 위로 막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 가지들이 바로 육아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뭐 훈육의 3단계, 감정 코칭의 5단계, 공감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고 튼튼하게 견고하게만 세워진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곁다리 가지들만 하나씩 배우시기 때문에 이 존중이라는 그 커다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기둥이라는 게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지들이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하고 매번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는데, 누구는 이렇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죠.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고, 다들 뭐 육아를 할 때,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뭐 누가 하는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 튼튼하고 견고한 존중이라는 뿌리와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대로 세우시면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이 곁다리 가지치기에서 하는 말들이 뭐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내 아이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 아이에게 맞는 제대로 된 육아를, 양육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존중이라는 뿌리를 이 사랑이라는 토지 위에 잘 뻗어서 튼튼하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까 정말 많은 시간 공부하고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튼튼한 기둥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누구 대하죠? 밖에 나가면은 그냥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성인들을 대해요. 자, 그런 성인을 대하듯이 그러한 좀 일반적인 친구를 대하듯이 아이를 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막역한 친구 말고요. 이렇게 막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친구 말고, 막대하는 친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친구를 우리가 상대하듯이 내 아이를 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한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진짜. 것과 참 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경구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뭡니까?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갑죠.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사실 아이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어요. 아이를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거는 좀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애를 막 극진하게 대우를 해준다? 이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성인 친구를 대하듯이 대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에 대해서 너가 이랬구나, 너가 슬펐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방법론을 알려드려요. 그러면은 이걸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고 가셔서 한 3일 정도 해보시고 또는 일주일 하고서는 잊어먹거나 그게 입에 잘 붙지 않아서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들끼리 우리 만났어요. 친구들끼리.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를 딱 만났는데 친구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머, 그랬어? 진짜? 진짜 기분 나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죠. 똑같아요. 아이한테도 그냥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공감 반응이에요. 아이한테도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가 유치원에 다녀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뭐 친구가 뭐 이래서 뭐 기분이 나빴고, 뭐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엄마라고, 아빠라고, 얘한테 뭐 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너가 그건 잘못했네. 너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그 친구는 이거 잘못했는데 너도 이거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해.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공감 반응이 아니죠. 그리고 어때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럼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다음부터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자신의 이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반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친구한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 이랬는데, 그거는 너가 잘못했네. 너가 이런 건 이렇게 했어야지. 그 사람도 잘못하긴 했는데 너 잘못했어.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의 관계가 좀 틀어지겠죠. 상대방이 기분 좀 나빠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그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겠죠.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일반 성인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일반 성인이었다면, 그냥 일반 친구였다면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부모로서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훈육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훈육하는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복론이 많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어요. 그런데 상사가 또는 뭐 동료가 여러분한테 뭔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또는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중하게 상대방이 내가 이거 거절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덜 기분 나쁘게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첫 번째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이 정도는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또는 애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그거는 위험해서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이런 거는 너가 해볼 수 있어. 이런 거는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한 훈육의 3단계.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내 아이는 뭐 다르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고민이실 때는 그냥 이걸 딱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걸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반 성인을 대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얘가 계속 똑같은 책만 읽어요. 막 진짜 100번, 200번씩 똑같은 책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계속 읽어주고 싶지만 읽어주고 싶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지겨워요. 질려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책 좀 읽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놀이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은 것만 가지고 놀면은 좀 다른 것도 좀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고 좀 새로운 자극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야 우리 초로가 일로 와 우리 같이 책 읽자 했는데 얘가 또 그 책을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 저번에 갔던 그 카페 너무 좋더라. 거기 또 가고 싶어. 우리 거기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거기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또 다른 카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도 괜찮은데 저번에 여기도 되게 괜찮더라. 우리 거기도 한번 가보자. 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번에 거기 갔으니까 저번에 여기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갔다가 거기 또 가자.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겠죠. 아이한테도 비슷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너 그 책 가지고 왔어? 그래? 근데 엄마가 너랑 같이 이 책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럼 우리 이 책 먼저 읽고 한 번만 읽고 너가 읽고 싶었던 이 책 많이 읽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되 나의 요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존중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친구가 하자는 대로만 계속 내가 들어줘요. 친구가 여기 카페 가서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저쪽 가고 싶은데 그래 그럴까? 그럼 거기 계속 가요. 그러면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뭔가 불만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친구랑 별로 만나기가 싫고 되게 불편해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너무 애의 요구만 따라주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육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되 거절을 할 때 우리가 일반 성인한테 거절을 하듯이 적절하게 아이의 감정과 요구를 수용하거나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할 건 안 된다고 하되 대안책을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를 좀 여러 개 들어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영상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정말 수많은 그 육아에 관련된 이 정보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이다. 존중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의외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행동으로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존중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이 뿌리와 기둥을 세우기, 나무의 뿌리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하면 된다. 내 아이를 한 면의 인간으로서 대하자. 다시 말해서 내 아이를 일반 성인 대하듯이, 일반 친구를 대하듯이 그러한 태도로 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저러한 정보들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내가 내 아이에 맞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케이스에 맞는 적절한 양육 반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또 준비한 정말 유익한 영상, 재밌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유가찡 하세요.